자, 안녕하세요. 10년간 기출문제 풀이를 진행합니다. 이제 33회부터 진행을 하는데요. 여러분들하고 함께 강의를 진행하다 보면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야, 이런 문제가 출제됐을까? 뭐 이런 또 의학적인 그런 문제가 나올 수도 있어요. 미리 말씀을 드리면 우리 공법은 떨어뜨리기 위해서 몇 개의 문제를 장난을 많이 칩니다. 그래서 40개 문제가 출제가 되었을 때 작게는 5개에서 많게는 15개까지 장난을 치는 거죠. 떨어뜨려야 수급 조절을 위해서. 우리는 거기에 현혹돼서는 안 돼요. 모르는 문제가 나왔거나 외곽된 문제가 나왔을 때 거기에 흔들리지 마시고 아, 이런 문제도 있구나. 그냥 제가 해설은 해드릴 거예요. 넘기시고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이런 문제가 나왔다고 거기에 맞춰서 공부를 하게 되면 중요한 것조차 놓치게 돼요. 너무 양이 많아지고 에너지 소비가 크죠. 그러니까 중요한 것들은 딱 정해져 있어요. 20개에서 30개 정도는 매년 나오는 게 나옵니다. 이걸 위주로 공부를 하시고 외곽돼서 나왔다면 설명을 해드려도 신경 쓰지 말고 넘기는 식으로 이런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자, 진행하도록 하죠. 자, 41번 문제죠. 바로 작년도 문제였는데요. 작년도 문제의 특징은요. 난이도가 좀 있었고요. 불필요한 문제가 꽤 많이 출제가 되었고 그래서 굉장히 어려웠다. 특히 앞쪽의 문제들이 어려운 문제를 포진함으로써 수험생들에게 체감적으로 무지하게 어렵다. 이런 느낌을 많이 받았던 문제이기도 하죠. 자, 41번입니다. 용도, 지역, 지구, 구역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것 그랬죠? 옳은 것 그러면 좀 어렵게 느껴집니다. 대도시장은 유통상업지역에 복합용도지구를 정할 수 있다 그랬어요. 복합용도지구는 어디다 정하느냐 이게 문제입니다. 자, 여러분들 용도지구는 용도지역을 보완하기 위해서 용도지구는 용도지역에 정됩니다. 근데 복합용도지구는 어떤 지역에 정할까 이 문제거든요. 그럼 복합용도지구는 여러 개의 건축물을 한꺼번에 받아들일 수 있다는 지구예요. 복합이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용도지역에 여러 개를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특징이 좀 약한 지역이죠. 특징이 약한 지역이니까 유통상업이 아니고요. 일반 주거, 일반 공업, 계획관리지역에 지정될 수 있는 겁니다. 되게 일반자가 붙으면 우리 사람도 일반적이라고 그러잖아요. 특징이 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일반 주거, 일반 공업, 계획관리 정할 수 있기 때문에 유통상업이 정할 수 없다. 틀렸고요. 두 번째, 대도시장 재해 반복 발생의 우려되는 지역에 대해서 특정 용도 제한지구를 정한다. 용도지구의 내용을 알면 풀 수 있죠. 재해가 반복이 되니까 재해를 예방해야 되죠. 따라서 이때는 특정 용도 제한지구가 아니라 방제지구를 정한다. 그래야죠. 세 번째, 용도지역에서 건축물의 용도, 종류, 규모의 제한. 한마디로 건축 제한입니다. 이것은 도시군계획설에 대해서는 적용된다. 여러분들 도시군계획설은 공익적 처리죠. 공익적 처리니까 혜택을 받아야죠. 그렇기 때문에 용도지역에서 도시군계획설은 이런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적용되지 않는다. 이렇게. 또 공유수면 매립 목적이 매립구역과 이웃하고 있는 용도지역과 다르다. 그때 매립준공구역은 이와 이웃하고 있는 용도지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자, 이 문제는 용도지역의 지정 특례입니다. 바다를 메꿨고요. 공유수면 메꿨습니다. 메꾼 목적이 인접 용도와 같단 말이에요. 같을 때는 도시군 관리구역으로 정하지 말고 인접지역을 그대로 따라하는 얘기죠. 그래서 공유수면 매립을 했는데 이웃하고 있는 용도지역과 지역으로 간주하려면 특례를 받는 거죠. 이것은 용도지역과 같을 때입니다. 인접한 지역과 같을 때 간주하는 것이죠. 다르니까 틀렸네요. 그리고 5번 답이죠. 택지개발지구로 지정이 되면 그 지역은 도시적으로 결정고시 되는 것으로 봅니다. 여러분들 도시적은 개발지역이죠. 따라서 택지개발지구가 지정되면 개발 특성으로 바뀐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도시적으로 결정고시 되는 것으로 본다. 정답은 5번이 맞는 정답이죠. 이제 42번으로 갑니다. 국토법령상 개발행위 허가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것. 개발행위 허가하면 개별적 행위를 허가받자는 거죠. 그래서 우리 수업 시간에 공부할 때 토 건물 그랬죠? 토가 뭐다? 토지 형질 변경. 토석 채취. 토지 분할.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물건 쌓는 거죠. 토 건물입니다. 자, 옳은 것을 또 찾는 거예요. 사방사업법상 사방사업을 위한 개발행위를 허가할 때 지방도시의 심의를 거쳐라. 우리가 개발행위 허가를 해줄 때 심의를 거치는 사항이 있습니다. 좀 중대하거나 규모가 크거나 이럴 때 심의 거치죠. 그럼 어떨 때 심의 거치느냐?
여러 개가 있습니다만 하나 기억해야 해요. 심의를 거치는 경우가 딱 하나 기억하자. 3만 세제곱미터 이상의 토석 채취입니다. 토석을 채취하는데 그 규모가 3만 세제곱 이상이라면 이것은 심의를 거치는 겁니다. 따라서 사방사업을 위한 개발행위는 심의를 거치지 않습니다. 두 번째, 토지 일부가 도시군 계획처로 지형도배의 고시가 된 그 토지를 분할한다. 그럼 토지 분할도 허가 대상은 맞습니다. 그러나 지형도면 고시가 됐다는 것은 뭔가 확정이 됐다는 거죠. 확정된 상태에서 토지를 분할한다면 허가받지 않습니다. 하나 추가해서 알아두자. 지형도면 고시가 된 그 토지를 분할할 때 허가받지 않는다. 세 번째, 국토부 장관 개발 행위로 인해 주변의 환경 크게 오염될 우려가 있는 그런 지역에서 개발 행위 허가를 제한할 때 중앙도시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어떻습니까? 누가 제한한다고요? 국토부 장관. 국토부 장관이 제한할 때는 당연히 중앙도시의 심의를 거치겠죠. 3번이 맞겠죠. 근데 제한자가 만약에 시도지사나 시장군수가 제한했다면 그때는 지방도시의 심의를 거치겠죠. 3번이 맞겠고요. 네 번째, 시도지사는 기반시설 부담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대해 10년간 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개발행위 허가를 제한하는 것은 기간이 중요하죠. 1회 3년일에 제한하는 게 원칙이죠. 그러나 계획 수립 중이라면 2년을 더 연장할 수 있죠. 3년에 2년이니까 최장 5년이거든요. 그럼 과연 기반시설 부담구역이 지정된 지역은 계획 수립 중인지를 보자고요. 기반시설 부담구역이 지정되면 무슨 계획 따라오죠? 기반시설 설치계획 수립 중이죠. 계획 수립 중이니까 3년에 2년을 연장해서 최장 5년을 제한할 수 있는 겁니다. 다섯 번째, 토지 분할을 위한 개발행위가 받은 자는 개발행위를 마치면 준공검사를 받는다 그랬는데요. 사실 토 건물을 다 짓고 나면 잘 졌는지 확인해야죠. 이게 바로 준공검사죠. 그런데 준공검사를 받지 않는 게 두 가지. 토 건물 중에 토지 분할하고요. 그 다음에 물건 쌓는 거죠. 토지 분할과 물건 쌓는 건 위험도가 적으니까 검사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토지 분할 그랬으니까 준공검사를 받지 않겠죠. 틀립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 되겠네요. 이제 43번으로 가겠습니다. 국토법령상 성장관리계획에 관한 설명이 다 옳은 것, 또 옳은 거야. 세 문제가 연타로 다 옳은 거니까 어려운 문제를 앞쪽에 배치함으로써 수험생들이 체감적으로 굉장히 어려웠었다. 자, 성장관리계획 하게 되면은 성장을 관리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발지가 있고요. 개발이 옆 동네. 개발이 옆 동네니까 개발이 예상이 되는 지역이죠. 이런 지역에 대해서 개발 지역의 개발도가 우리 지역으로 침범할 거란 말이에요. 침범할 걸 미리 예상해서 기준을 미리 풀어놔야 개발을 수용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성장관리계획구역을 정하는 대상은 기존에 개발된 지역은 아니란 말이에요. 개발이 예상되는 지역이 되겠죠. 자, 옳은 거 찾습니다. 시장군수는 공업지역 중 향후 시가화가 예상되는 지역에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서 성장관리구역을 정할 수 있다 그랬는데요. 공업지역은 개발지역이니까 이 구역 정할 수 없습니다. 주거, 상업, 공업은 개발지역이니까 이 구역 정할 수 없죠. 어디가 대상이다? 공업이 아니고 녹지, 관리, 농림, 자연환경 보전이 대상이 될 것이다. 이 대상 지역을 하지 마시고요. 주거, 상업, 공업은 대상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두 번째, 성장관리구역 내 생산 녹지역에선 30% 이하에서 성장관리구역으로 건폐를 완화할 수 있다고 했죠. 기준을 풀어서 개발도를 받아들이자는 거예요. 그럼 생산 녹지는 원칙은 건폐율이 20이었죠. 이걸 30까지 올릴 수 있다는 거죠. 2번이 맞겠고요. 세 번째, 성장관리구역 내 용적률을 완화합니다. 125%까지 완화한다고 그랬죠. 보전관리적은 완화할 수 없고요. 계획관리죠. 계획관리는 원칙이 용적률이 100이었는데 이걸 120%까지 완화할 수 있다. 네 번째, 시장군수는 성장관리구역을 정할 때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한다. 여러분들, 성장관리구역은 용도구역이에요? 아니에요? 용도구역이 아니잖아요. 용도구역은 개, 도, 시, 수, 입. 개, 개발제한구역. 도, 도시자연권구역. 시, 시가화 조정구역. 수, 수안자원보호구역. 입, 입지규제, 최구역. 이런 용도구역만 도시군 관리계획 가지고 결정되겠죠. 따라서 성장관리구역은 용도구역이 아니니까 도시군 관리로 결정하지 않습니다. 틀렸고요.
다섯 번째, 시장 군수는 성장관리구역을 지정할 때 성장관리구역을 7일간 일반에게 열람하라. 보통 일반에게 보여주는 건 보통 2주간이죠. 10살 이상이죠. 7일이 아니라 10살 이상이 되겠죠. 그래서 옳은 것은 바로 2번이 정답 되겠네요. 자, 이제 44번 문제는요, 공공시설 귀속에 대한 문제거든요. 공공시설 귀속인데 이건 먼저 설명을 하고요. 이런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문제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공시설 귀속이 뭐냐면 여기 어떤 지역이 있었어요. 근데 여기 공공시설이 있었습니다. 뭐 시청이나 구청이라고 생각하자. 여기 있었죠. 요걸 이쪽으로 옮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청사가 들어선 거죠. 그럼 요걸 편의상 올드라고 하고 종전 거, 새로운 걸 뉴라고 할게요. 그럼 만약에 올드의 재산 가치가 30억이었었고 새로 지을 때 사업비용이 20억이라고 쳐보잔 말이에요. 그럼 이때 이 각각의 공공시설은 누가 언제 가져가느냐 이거죠. 그래서 공공시설의 귀속이죠. 자, 이것은 이 사업을 행정청이 했느냐 비행정청이 했느냐에 따라 귀속 방법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서 행정청이 사업을 했다. 만약에 이 사업을 행정청이 했다. 그때는 올드는 다 시행자 가져갑니다. 행정청 시행자 가져가고요. 뉴는 이걸 관리할 관리청이 있겠죠. 관리청이 가져갑니다. 이 관리청이 누구냐 하는 것은 법에 다 정해놨습니다. 이 관리청은 요거의 관리청은 누구다 다 정해놨죠. 이렇게 가져간다. 근데 만약에 행정청이 아닌 자예요. 비행정청인 자가 사업을 했다면 올드 30억을 다 가져갈 수 없겠죠. 이 중에서 사업비 20억만 빼갑니다. 그죠? 사업비용만 뉴에 들어가는 사업비용만 빼가는 거고 뉴는 똑같습니다. 뉴는 다 관리청이 가져간다. 그러니까 공공시설 귀속은요. 행이냐 비행이냐에 따라 올드와 뉴의 귀속처가 다른데 뉴는 다 똑같죠. 뉴는 다 관리청이 가져간다는 거예요. 올드만 다릅니다. 귀속의 시기죠. 언제 귀속하느냐. 행정청 시행자라면 통지한 날 귀속한 것으로 봅니다. 즉, 요 뉴를 짓게 되면 뉴는 관리청이 가져간다고 그랬죠? 그 관리청에게 요 자세한 목록을 통지를 하면 그때 각각 귀속 양도된 것으로 본다. 근데 비행정청이었다면 이 공사를 다 맞추게 되면 준공 검사를 받겠죠? 그때 귀속된 것으로 본다는 겁니다. 요걸 토대로 해서 이제 내용을 정리해보자 이거죠. 그래서 공공시설 귀속은 아주 예전에 많이 나왔다가 안 나오다가 최근에 또 두세 번씩 나오고 있으니까 요걸로 대비를 하자는 얘기예요. 자, 44번 문제 봅니다. 국토법령상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자가 행정청이라고 돼 있죠? 행위냐 비행이냐에 따라 달라지죠? 행정청이라고 합니다. 그때 개발행위에 따른 공공시설 귀속에 관한 설명이 다 옳은 것을 고르자. 옳은 것이죠. 행위라고 했고요. 올든지 뉴인지를 따지자. 첫 번째, 개발행위 허가 받은 자가 새로 공공시설을 설치한 경우 새로 설치한 공공시설이니까 올드예요, 뉴예요. 뉴죠? 누가 가져간다? 관리청에 무상 귀속되는 거 아니에요? 1번이 바로 정답이지. 그죠? 두 번째, 개발 행위로 용도가 폐지가 되는 공공시설은 이건 바로 올드죠, 올드. 이것은 새로 설치한 공공시설의 비용에 상당한 범위에서 무상 양도한다. 이건 비행일 때 얘기지. 행일 때는요, 올드는 시행자가 다 가져간다고 그랬죠? 사업비용은 X입니다. 세 번째, 공공시설의 관리청이 불투명합니다. 그럴 때는 하천의 경우는 국토부 장관을 관리청으로 본다. 요즘에 이제 다양한 건물을 짓다 보니까 관리청이 불투명할 때가 많죠. 이때는 도로를 한다면 국토부 장관, 하천은 환경부 장관, 그 밖의 재산은 우리의 재산주무관청, 기획재정부 장관을 관리청으로 봅니다. 또 이건 하천이기 때문에 국토부가 아니라 환경부 장관을 관리청으로 본다. 자, 네 번째. 관리청에 귀속되거나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자에게 양도될 공공시설은 준공검사를 받음으로써 각각 귀속 양도된 것으로 본다. 행정청이라고 했으니까요. 준공검사가 아니죠. 통지한 날 귀속식으로 본다. 다섯 번째.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자는 국토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서 그에게 귀속된 공공시설의 처분으로 인한 수익금을 도시군계획사업 이외 목적에 사용할 수 있다. 자, 사업 비용을 쓰고 돈이 남았단 말이에요. 이 수익금은 함부로 써서는 안 되죠. 반드시 도시군계획사업 이외 목적으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이따 틀렸죠? 없다. 수익금의 사용 제한 규정이죠.
정답은 바로 1번이 옳은 정답이 되겠죠. 자, 이제 45번으로 갑니다. 국토법령상 광역계획권에 관한 설명이다. 또 옳은 거예요. 광역계획권은 두 개 이상을 묶었단 말이에요. 가장 중요한 건 이 광역계획권은 누가 정하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같은 도라면 상급자 도의사가 정하고 시, 도에 걸쳤다면 상급자 국토부 장관이 정한다. 이런 얘기죠. 자, 옳은 겁니다. 첫 번째, 광역계획권이 둘 이상 도에 걸쳐 있다. 도에 걸쳐 있는 거죠? 그때는 도지사들은 공동으로 지정하는 게 아니죠. 도에 걸쳤으니까 두 개 이상 도니까 상급자 국토부 장관이 정하겠지. 국토부. 두 번째, 광역계획권이 하나의 도에 있다. 같은 도라는 얘기죠. 그럼 시군에 걸쳤다는 얘기네. 하여튼 도입니다. 그때는 도지사는 국토부와 공동 정하는 게 아니지. 같은 도니까 상급자 도지사가 정하는 것이죠. 세 번째, 도지사가 광역계획권을 정할 때 관계 중앙행정회장의 의견을 듣고 중앙도시의 심의를 거친다. 이건 간단한 문제. 도지사가 정할 때는 심의를 어디서 받아요? 중앙이 아니겠죠. 지방도시의 심의를 받아야 되겠죠. 마찬가지로 국토부 장관이 만약에 정한다면 지방도시의 심의가 아니겠지. 이건 중앙도시의 심의겠지. 지자체라면 지방, 장관이라면 중앙도시의 심의를 거친다. 다섯 번째, 중앙행정의장, 시도, 시장, 군수는 국토부 장관이나 도지사에게 광역계획권 지정해줘요 또는 변경해줘를 요청할 수 있는 겁니다. 정답은 5번 되겠네요. 5번이 되고요. 46번으로 갑니다. 국토법령상 도시계획위원회에 관한 설명이다. 또 옳은 거죠. 이 문제는 틀리라고 내는 거예요. 우리가 공부하면서 도시계획위원회는 심의기구이지 도시계획위원회를 자세히 공부한 적이 없잖아요. 이런 게 나왔다고 해서 이 부분을 찾아서 공부하거나 그럴 필요는 없다고 봐요. 그냥 넘기는 거야. 틀려주는 거죠. 자, 해설해 드릴게요. 옳은 거죠. 시군구에는 지방도시를 두지 않는다? 당연히 둬야죠. 그러니까 국토부의 중앙도시위원회, 시도나 시군구에 지방도시를 두는 겁니다. 두 번째, 중앙도시위원회가 분과위원회 위임 맡겼다는 거죠. 위임하는 사항에 대한 모든 심의는 중앙도시의 심의로 본다. 맡겼다고 그걸 다 중앙의 심의로 볼 수는 없어요. 뭐만? 분과위원회 심의를 중앙도시의 심의로 보도록 이렇게 정했다. 그 경우에만 중앙의 심의로 본다. 정한 것만 보는 거지 모든 걸 다 심의로 보지 않는다. 세 번째, 국토부 장관이 해당 도시군 계획설에 대한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권자에게 도시군 계획설의 해제를 권고합니다. 누가 권고한다? 국토부. 그때는 어디에 심의 받을까요? 중앙도시의 심의를 받겠죠. 국토부니까 중앙도시의 심의를 받는 거죠. 3번이 맞는 정답이죠. 그러니까 요거 몰라도요. 요거로 답이 나오겠네요. 그죠? 네 번째, 중앙도시위원회 회의록의 공개는 열람의 방법으로 하고요. 사본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열람 또는 사본의 방법으로 제공할 수 있다. 다섯 번째, 시장 군수가 성장 관리계획 구역을 정할 때 시도의 의견을 들은 후 중앙도시의 심의를 거친다. 요거 간단히 나올 수 있죠. 누가 지정했다고요? 시장 군수. 얘가 지정했기 때문에 중앙의 심의 안 받겠죠? 이게 벌써 틀렸잖아요. 그럼 이제 시장 군수가 이 구역 지정할 때 시도의 의견 듣는 게 아니고요. 주민과 지방의회 의견을 듣고 협의와 심의를 거치는데 이 심의는 당연히 시장 군수가 결정하니까 지방도시의 심의를 거치는 거죠. 그래서 옳은 것은 바로 3번이 정답 되겠죠. 이런 문제를 왜 내는지 저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우리 중개사와 전혀 상관이 없는 겁니다. 다 47번. 국토법령상 시가와 조정구역에서 특, 광, 특시, 특도, 시장군수 허가를 받는 행위가 아닌 거. 시가와 조정구역에서 허가받는 게 아닌 걸 찾는 거죠. 시가와 조정구역은 규제가 무척 셉니다. 그러니까 일정하는 것만 허가를 받을 수 있거든요. 허가 대상이 아닌 걸 찾는 거죠. 첫 번째, 농업, 임업, 어업을 영위하는 자가 관리용 건축물을 진단 말이에요. 근데 그 관리용 건축물로서 기존 관리용 건축물 면적을 제외하고 30을 초과하는 걸 건축한다? 일단 작을 때 허가 준단 말이에요. 일단 초가 틀렸어요. 30을 이하여야 되고요. 또 기존 걸 포함해서입니다. 기존의 관리용 건물의 면적을 포함해서 33 이하일 때 허가받을 수 있는 거지. 이건 다 벗어났으니까 허가 대상이 아니겠죠? 1번 답입니다. 나머지는 허가 대상이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답은 1번 되겠고요. 48번으로 갑니다. 48번. 국토법령상 개발 행위에 따른 기반시설 설치에 관한 설명이다. 틀리는 것. 개발을 할 때 도로나 학교를 함께 따라 붙여야 되겠죠? 연동제 문제입니다. 틀리는 것. 개발 밀도 관리구역 하면 서울의 광화문을 떠올리라고 그랬죠? 중심지역. 그러니까 기반 설치가 곤란하죠? 기준을 강화해야죠. 여기에서는 용적률 최대한도 50% 범위에서 강화 적용합니다. 강화. 맞고요. 또 기반시설 설치가 필요하다라고 인정하는 지역으로서 해당 지역의 전년도 허가 건수가 전전년도보다 20% 이상 증가했다. 그럴 때 기반시설 부담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자,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개발을 많이 하니까 기반시설을 적극적으로 설치하겠다는 거죠. 예를 들어 신도시 개발지. 따라서 이 기반시설 부담구역을 반드시 정하는 의무적 대상은 세 가지 기하죠. 기준이 완화된다. 규제가 해제가 된다. 그리고 20% 이상 증가했다. 인구 증가율이나 허가 건수가 20% 이상 증가했을 때 엄청난 개발할 것이고 기반시설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리고 또 허가 건수가 20% 이상 증가했으니까 이 구역을 지정해야 한다. 좋습니다. 세 번째, 기반시설 부담구역이 지정되면 기반시설 설치계획을 수립합니다. 체계적으로 설치하기 위해서 기반시설 설치계획을 수립하고요. 이를 도시군 관리계획에 반영하죠. 봐봐요. 구역이 정됐으면 계획을 빨리 만들어서 기반시설을 설치해 줘야겠죠? 이게 1년이지. 4번이 틀렸죠? 기반시설 설치 계획은 기반시설 부담구역 정고 시로부터 3년이 아니라 1년. 빠른 시간입니다. 1년이 될 때까지 수립해야 돼요. 이걸 수립 안 하면 그 다음날 구역은 해제가 된 것으로 봅니다. 정답은 그래서 4번이 틀리는 정답이죠. 5번은 맞으니까 생략하겠습니다. 자, 이제 49번 갑니다. 국토법령상 도시적에서 미리 도시군 관리로 결정하지 않고 설치하는 수를 모두 골라라. 이게 아주 예전에 많이 나왔다가 쭉 안 나왔었죠. 최근에 또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건 뭘 시사하냐면 문제를 자꾸 바꿔내는 거예요. 최근에 안 됐던 걸 예전 거에서 찾아내서 또 출제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럼 여기 문제는 이거예요. 기반시설인데요. 기반시설이 있습니다. 도로나 공원 같은 기반시설이죠. 그럼 기반시설은 원칙은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게 원칙이야. 근데 모든 시설을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하면 절차가 복잡하니까 도시군 관리계획에 의하지 않고 설치할 수 있는 게 있다고요. 간단한 것들이겠죠? 이 정도는 알자고요. 광장인데 건축물 고정광장 제외한다고 그랬죠? 그렇지 않습니다. 광장 중에서요. 건축물 부설 광장 정도는 도시군 관리계획에 의하지 않고 결정할 수 있다. 이건 제외했으니까 해당이 없겠죠. 광장 중 건축물 부설 광장만 관리계획에 의하지 않고 결정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획번은 제외한다 그래서 해당되지 않겠지. 니은 번은 조만한 도축장이죠. 500 미만인 도축장은 관리계획에 의하지 않고 결정할 수 있고요. 폐기물 처리와 같은 재활용 시설도 해당이 되고요. 방송대학이나 통신대학이나 방송통신대학도 도시군 관리계획에 의하지 않고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니은, 디귿, 리을인데 정답 4번인데 요 4개 정도는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요것은 관리계획에 의하지 않고 결정할 수 있다. 광장 중 무슨 광장만 건축물 부설 광장만 관리계획에 의하지 않고 결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정답은 4번이 되겠고요. 자, 이제 50번을 좀 보겠습니다. 국토법령상 토지 출입에 관한 규정의 일부이다. 괄호에 들어갈 내용을 바르게 나열하는 것. 자, 1번 보시면 타인의 토지를 출입한 자가 나와 있죠. 국토부, 시도, 시장 군수랄지 사업 시행자가 타인 토지를 출입할 수 있어요. 그럼 출입의 목적이 1번과 2번인데요. 1번을 생략해놨잖아요. 1번을 서술해 주었다면 답 찾기가 더 좋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출제 의도는요. 1번을 알겠거니 하고 건너뛴 거예요. 1번을 채워볼게요. 1번이 뭐냐면 도시군 계획이나 광역도시계획이나 군계획을 만들 때 기초조사 하잖아요. 계획 만들 때 기초조사 하죠? 그때 남의 땅을 출입할 수가 있다는 거다. 그러면 2번은 뭐냐면 기역, 니은 채우는 거죠. 기반시설 설치 계획에 관한 기초조사. 기반시설 쪽에 대한 기초조사죠.
그럼 기반시설 연동제라는 게 있잖아요. 개발 행위를 할 때 기반시설 함께 따라 붙이자. 그런 의미에서 개발 밀도 관리구역과 기반시설 부담구역이 들어가겠죠. 그래서 개발 밀도 관리구역과 기반시설 부담구역 할 때 기초조사를 하게 되고 그럴 때 타인토 조사할 수 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성장관리구역이 나오죠. 성장관리구역은 기초조사가 없으니까 이건 탈락이야. 그럼 1번 탈락, 2번 탈락이지. 그럼 3번 보자. 시가와 조정구역은요.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잖아요. 시가와 조정구역은 용도구역이잖아요. 용도구역이니까 도시군 계획 가지고 만들잖아요. 그럴 때 기초조사 하겠고 타인 토지 수립하잖아요. 그럼 왜 이건 답이 안 되느냐? 이건 1번에 들어가잖아요. 우리는 2번에 들어갈 찾는 거거든요. 그래서 답이 이게 되는 거예요. 그죠? 정답은 5번 되겠습니다. 자, 51번으로 가겠습니다. 국토법령상 시장운수가 도시군 기본계획입니다. 자, 시장운수가 도시군 기본계획을 승인받으려고 할 때 첨부할 서류를 골라라는 얘기지. 참 이것도 엉뚱한 문제인데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누가 무슨 계획 만들었다고요? 시장운수가. 도시군 기본계획 만들어서 승인받으려고 해요. 그러면 기본계획 만들기 전에 3단계 있잖아요. 기초조사, 그죠? 기초조사. 그리고 공청회, 그리고 의견 청취가 있죠. 근데 누가 수립했다? 시장운수가 수립했으니까 시군 의회 의견을 듣겠지. 요것이 이제 수립할 때 필요한 행위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자료를 승인받을 때 제출해야죠. 뭐가 있습니까? 기초조사 나와 있죠? 1번 바로 답입니다. 이런 것들은 안 한단 말이에요. 수립할 때. 그래서 기초조사 결과를 할지, 공청회 결과를 할지, 시군 의회 의견 청취 결과를 제출한다. 이렇게 봐야 되거든요. 1번 답인데 이런 문제를 또 냈습니다. 우리가 이제 웃으면서 풀어야죠. 어차피 나왔다면 틀렸을 테지만 이것은 곁가지 문제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말기 바랍니다. 자, 이제 하나만 더 풀고 쉬자고요. 52번 되겠습니다. 요거는 또 아주 쉬운 문제가 나왔죠. 주워 먹는 문제입니다. 국토법령상 용도 지역별 용적률이 나오죠. 용적률의 최단도를 채워보자는 얘기예요. 주거지역은 얼마? 외우죠? 주거지역의 용적률 최대값 500. 계획관리는 100%. 농림지역은 80이잖아요. 이건 외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답은 500, 100, 80. 그래서 3번이 정답 되겠죠. 자, 잠깐 쉬고요. 나머지 문제를 진행하겠습니다.